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4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합의 윤연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합 하나만 이렇게 깊게 팠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주 분석 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삼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지지 글자이기 때문에 지지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듯이 계절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의 운동성을 본다. 병화 같은 경우에 인시에 이제 해가 떠서 정오가 되면은 이제 그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술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저무는 그 사이클이 이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그 삼합의 운동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즉 뭐냐면은 에너지, 운동성, 계절의 운동을, 자연의 운동을 열고 닫게 하는 어떤 그거를 삼합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절기로서 아주 그 에너지 이동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다가 나타나요. 하나는 씨앗의 형태. 씨앗이 이 에너지 이동 통로를 통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다 싹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듯이, 그렇게 씨앗의 형태로다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존재의 형태로다가. 그래서, 우리 인간, 내가 만약에 인신사회생이다, 좌우묘유생이다. 이미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의 그 윗대, 저 위에 그 까마득한 그 선조 때부터 어떤 그 유전자 바코드 같은 게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동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 연주자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것, 그전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곳이 연주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밟고 있는 그 터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로 쳤을 때, 내 사주팔자의 어떤 대지와도 같은 게, 앞마당, 뒷마당,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내가 살면서, 운에 의해서 어떤 조건만 부여되면은 연주자리는 계속 움직임이 발생을 해서 나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운동성에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즉 뭐냐면은, 봄이, 가을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죠. 따뜻한 그 봄에, 가을 서리가 당연히, 싹 녹아들어겠죠. 그리고 또 가을 서리가 내리면은 잎은 또 다 지잖아요. 추풍낙엽이 되죠. 그런 것처럼, 즉, 나의 그 반대편, 저 건너편에 있는 녀석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던 게 바로 이 삼합이에요. 그래서 내 팔자에, 그냥 이렇게 해수 하나만 이렇게 달랑 지지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딱 보셔도, 이 녀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운에서 만약에 사라고 하는 녀석이 딱 오면 사회충을 딱 하죠. 그러면은 축 맞았네. 근데 그런 한편 얘는 늘 묘라고 하는 글자나 또는 이 미라고 하는 녀석하고 이렇게 삼합을 주려고 해요. 즉 삼합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합은 뭐냐면은 나의 어떤 에너지,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 바깥으로다가 뿜어내는 기운이에요. 즉 해라고 하는 거는 해묘미의 목 운동을 시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얼렁얼렁 얘들한테 물 줘가지고서 빨리 나무를 갖다가 키워야 돼.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걔만 그 생각으로 하고 있나? 얘도 지금 사유축 금운동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 이 글자 하나만 봐도 얘가 지금 이런 속성, 이런 속성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운에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나, 유나, 축 이 글자 중에 한 글자만 딱 들어와도 이 해수 자체가 이 사가 들어오면은 사해충이 바로 돼버려서 이제 충으로 인해서 이제 깨져버리거나 다시 새 판을 짜지만 유나 축이 와서 건드려줘도 이 금의 기운 때문에 이 나무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이렇게 쇠락을 해요. 이 글자를 제대로 잘 못 쓴답니다. 그런데 운에서 이 해수를 도와주는 묘라든지 미라고 하는 글자가 오면은 얘가 이제 내 세상을 만난 거야.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삼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히 금년같이 계묘년이 왔다 그러면은 내 팔자에 이렇게 사나 유나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있다 지지에
그러면은, 계묘년 자체가 이제 이 목운동을 하기 때문에, 목운동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요 글자들이 다 동요를 하겠죠. 한 글자씩이 있던 두 글자씩 있던 어쨌든 이 글자들이 다 동요를 해요. 왜냐면은 두 글자가 있어도 동요를 해요. 왜냐면 사유는 우리가 이 삼합하고 방합의 개념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만 건드려도 이 삼합은 아르르 깨진다. 자, 그런데 이제 임묘진이다 만약에 내가 이제 임묘진인데 방합을 짜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신이 왔다. 신이 와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충을 해도 이게 안 깨진다니까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합을 짓고 있네. 삼합을 자꾸 하려고 해요. 즉 뭐냐면은 여기 큰형이야, 큰형.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큰형이 인신충 해가지고서 이제 막 얻어 터지고 있어. 그러면은 막내가 아니 우리 형 왜 때려요? 이러면서 대든다니까. 아이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신자가 합을 해서 아이 신자제 삼합은 뭐예요? 사회합. 우리가 이제 삼합은 사회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소속돼 있는 어디 단체나 아니면 어디 뭐 기관에 아는 사람인 거 그래서 아이 우리 형인데요. 아이 좀 잘 어떻게 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 잘 넘어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셋째가 없고 둘째까지만 있어 이렇게. 자, 이런데 또 인신충을 딱 했네 이러면은 여기 둘째 녀석이 이번에는 아니 우리 형 왜 때려요 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원진이 딱 들죠. 원진기문이. 눈을 흘기는 거야. 그래서 방합은 어찌가냐면은 우환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꽁꽁꽁 묶인다니까. 서로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삼합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형이 아프다 그러면은 뭐 두 발 벗어 던지고서 병원에 쫓아가지만 아니 뭐 우리 단체에 무슨 장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 임원이다 그러면은 아이 가서 오늘 뭐 내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러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가보지 뭐 아이 잠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합 목적합. 그래서 목적이 있을 때는 그냥 쫙 그래서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회합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이 결속력 자체가 떨어져. 결속력은. 그렇지만은 지속성은 굉장히 올라가죠. 끊임없이 올라가 지속성은. 왜냐면 틈만 나면 모이려고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까 요 해도 이 머릿속으로는 계속 얘하고 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합은 그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만약에 이제 이 계요일주다. 계요일주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이제 유가 이렇게 하나 더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금생수 하니까 이제 편인이 되죠. 편인은 이제 우리가 문서재산으로 봤을 때 이게 환금성이 좀 떨어진다. 또는 뭐 약간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 안 팔리는 문서. 집으로 쳐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경우에 올해같이 이제 계묘년이 와서 그래서 묘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묘유충을 이렇게 딱 하거나 또는 이 해묘미 삼합으로다가 사유충을 갖다 건드려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글자들이 이제 움직임이 발생을 하죠. 불안 동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제 막 그냥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막 가을 서리가 그냥 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막 녹을까 봐. 근데 여기 한 글자가 더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부딪혀가지고 왕창 깨졌다가 다시 새 판을 새로 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을 할 때 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나타나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이 집 자체가 한 뭐 1억짜리 집이면은 한 5천, 6천만 원이 은행 빚으로다가 깔려 있어 그러면은 이 운이 와도 이게 팔린다거나 이런 운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비어져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사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공간, 거주, 터전에서 이사는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이게 팔리지를 않는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는 형태로라도, 요 글자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봐나갈 때, 지지 글자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요런 축, 또는 이렇게, 자, 축 다음에 이제 해를 볼까요? 해. 자,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뭐 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내 지지에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얘는, 사유축 운동을 하려고 그러네? 자, 사유축. 자, 그 다음에 해는, 해묘미 운동을 하려고 하네? 끊임없이 삼합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제가 뭐 육합자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삼합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자고. 자, 그러면은, 운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유축 운이 왔다. 예를 들어서. 사유축 운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똑같은 내 글자들이 들어왔네, 이 녀석들. 그러면 움직임이 활발해져, 이때, 해가. 저 축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 대신 얘가 깨갱하는 거지, 뭐. 얘의 기운이 더 세지니까. 또 반대로, 올해같이 이제 계묘년처럼 이렇게, 묘가 이렇게 들어오자. 해묘미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얘가 축이 이제, 제구실을 잘 못하겠죠.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데, 모양을 온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손해보고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령 따라가는데도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길흉을 따질 때에는 그 명조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길한지 흉한지는 요 글자가 잘 쓰여지느냐, 요 글자가 잘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균형, 이걸 갖다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은, 이해가 좀 빨리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요렇게 4년에 걸쳐서 이 운이, 인호술이 들어오거나 해묘미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해묘미가 들어오지만, 일단 내년에 갑진년이 되면은 신자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을사년도가 이렇게 또 들어오면은 사유축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4년마다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운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 운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냉정한 거예요. 여기에 뭐 선이 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낙엽, 봄에 싹 튀었던 이파리를 갖다가 다 끄집어 들여서 다 떨어뜨린다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만물을 갖다가 싹 집어서 저장을 해놓고 그 상태로 있다가 봄이 되면은 누가 하지 말라 해도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자연이 살아나잖아요. 자, 이렇듯이 자연은 그냥 계절의 순환만 있는 거야. 근데 내 명조 자체도 10년마다 대운이 들어오고 또 매년 이렇게 세운이 들어와서 운이 흘러가는데, 이러한 이 4단계 패턴으로다가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돈다. 그래서 요 운이 들어올 때 어떤 글자, 내 지지에 있는 글자, 어떤 글자가 삼합의 운동성으로다가 금이냐, 목이냐, 또는 불이냐, 이걸 갖다가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체킹하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 예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패턴은 사주에서 이제 좀 많이 보이는데, 병신일주다. 자, 병신일주인데, 내가 이제 요게 이제 병호생이다. 자, 병호생이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인, 오, 술. 이렇게 되죠. 이 난명이다. 이 난명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만약에 이제 인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는 술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 신이라고 하는, 요 이제 병신일주다라면은 화급금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편제가 놓여 있어서, 나의 이제 배우자 자리죠. 이 배우자 자리, 또 내가 앉은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리죠. 또 움직임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인이 들어오면은 춘이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건드리고, 술이 들어오면은, 격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술은, 이 오행대세로다가 이 신을 꺾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비틀리면서 움직임이 발생을 하거나, 부인이 뭐 이렇게 자꾸 친정에 간다든지 막 이런 게 막 이럴 때 생긴다니까, 이럴 때. 이 술년이 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기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그러면은 짐 싸가지고 친정에 가 있고 막 이런 게. 근데 인이 오면은 아예 짐 싸가지고서 짐을 나가버릴 수도 있어. 요거를 보실 때는 이 대운의
흐름이 상승이냐 하향인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 이게 상승 곡선에 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지금 건강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좀 떨어져 지내기가 쉬워요. 요게 이제 그 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 병호생한테는 이게 지살로 들어온다면 지살. 그래서 지살은 뭐냐? 내가 발령 따라서 어디 딴 데로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다가도 쓰여지고 그런데 그런 한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병이 오를 보거나 이게 또 병오 이게 또 양인이 이렇게 깔려 있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양인으로 인한 어떤 그 겁재, 그 재성 또는 관성 이런 게 이제 그 분탈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본인도 힘들지만은 배우자 자체도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대운의 흐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진짜 아파서 병원에 막 입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진짜 막 심한 경우에는 대운의 흐름이 막 나쁠 경우에는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부인이 건강하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 그러면은 요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지살 따라 발령 따라 이렇게 주말 부부 형태로다가 이렇게 사는 패턴도 상당히 많이 보여져요. 요런 패턴은 상담 할 때 보면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꼭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잘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삼합을 뭐 해석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내 팔자 지지에 있는 글자 삼합으로다가 딱 써놓고서 올해 개묘년이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지. 즉 이 그 구조화 시켜가지고서 목이 오니까 금은 힘을 못 쓰겠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쉽게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큰 틀에서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아니 올해 뭐 식신이 들어왔네. 아이 장생이네. 아이고 뭐를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보시지 말고 일단은 그건 그거대로 보시는데 일단은 베이스를 큰 틀에서 대운 보실 것.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서 삼합의 운동성으로다가 이 글자가 용납을 하느냐 못하느냐.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합 유년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